혹시나 방금 전에 봤던 그 4번 제외한 유제를 풀다가 혹시 좀 꼬이거나 힘들거나 하는 게 좀 있었습니까? 사실 5번, 6번 같은 경우는 크게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7번은 그럴 수도 있다고, 7번, 8번은 오히려 7번은 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풀어줄 문제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죠? 8번까지는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그린으로 볼게요. 그린에 아까 내가 15번, 16번까지 이제 풀어보라. 잠깐만. 그렇게 하니까 문제수가 아까도 줄었잖아. 80분. 거기다 지금 푸는 시간 한 60. 널널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손해인 것 같은데. 왜? 왜? 어? 왜 손해냐고요? 이만큼을 시키고 싶은데 이만큼을 못 시켜서. 내가 항상 너네들한테 얘기하잖아. 너네들한테 얘기했던 거 있잖아. Do your best. 난 믿어요. 너네들이 80문제 따위에 쓰러질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Do your best 하면 적어도 한 130문제까지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안 돼? 고작 거기서 그거밖에 안 돼? 끄덕끄덕거리면 야, 심지어 너네 얘기가 바뀌었어. 내가 분명 얘기했는데 나 저번 주에 분명 얘기하고 시작한 건데 너 말 바꿨어. 말이 막 바뀌어? 알았다고 끄덕끄덕까지 해놓고서 지금 막 다른 말 하고 있어 지금.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미리 두 번째 미리 얘기를 하자면 솔직히 제가요 학기 중에 숙제량을 많이 조절하지 않을걸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많이 줄지는 않지 않아요?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따라오시면 따라오는 만큼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면 잘 따라오는 만큼 여러분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실 거고요. 못 따라오면 못 따라오는 대로 빨리 가. 안 잡을 테니까 빨리. 네. 자, 갑시다. 아씨, 옷 상태 왜 이래. 아니, 진짜 니네 할 수 있어요. 야, 고작 하루에 200문제도 안 푸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 내가 또 꼰대 말투 장착하고 얘기하자면, 라떼는 말이야, 방학 시즌 되면은 말이야, 9시에서 10시에 학원 가가지고 11시까지 수업을 했단 말이야. 그럼 그 동안에 자습 시간이 4시간 정도 있었고, 그 안에 문제를 한 150문제, 200문제씩 제깍제깍 그날 풀었다고. 그럼 일주일이면은, 아니, 한 달이면은 한 2,500문제, 2,000문제 정도씩은 쉽게 풀었다니까? 학원 다닐 때? 학원 안 다닐 땐 더 했고. 제가 그 학원 안 다닐 때는 어떤 식으로 공부했는지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모르는구나. 제가 학원을 끊고 고2에서 고3 넘어가는 겨울방학 때, 정말 어마어마한 선생님을 잘못 만나서 정말 혹독하게 한번 혹사를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국어과외를 시키셨는데 어머니께서 국어과외 선생님이 약간 좀 저한테 처음 오자마자 난 너의 체벌을 할 거다 각서 써라 로 시작을 하셨고요. 그 각서가 뭐였냐면 한 문제 안 풀 때마다 한 대씩, 지문 분석 하나 안 할 때마다 3대씩, 한 장을 비웠을 때 5대씩 으로 계산해서 가장 작은 걸로 기준을 맞추고 때리겠다를 각서를 쓰고
너 이대로 할 거라고 얘기하면 난 수업을 할 거고 아니면 나 그냥 너랑 수업 안 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 수업을 해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수업이 시작한 다음에 일주일 정도 지속을 했을 때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절반의 숙제를 안 했다가 선생님이 진짜 정말 어느 정도 선생님이냐면 예영이 정도 돼요. 덩치가 되게 엄청 여리여리하시고 되게 좀 이렇게 마르신 여자 선생님이 그 옷걸이를 이렇게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그걸로 내 종아리를 뚜까 패시면서 진짜 손에 물집이 터지시더라고요. 본인 손에 물집이 터지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몸살 나서 들어 누우셨어요. 그 정도로 체력이 되게 아프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의 약속이라고 하면서 나를 끝까지 때리셨거든요. 그리고 나도 같이 이 선생님은 몸살 나고 나는 다리 터지고 어쨌든 그때 숙제 양이 뭐였냐면 국어 선생님이 일단은 그 모의고사 종합편으로 해서 2권씩 풀어라. 일주일에 책을 2권씩 풀어라. 거기에 지정된 거 하나를 이 선생님이 이투스 교재 최종 검수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투스에서 나오는 교재 하나를 내가 일주일에 한 권씩 갖고 올 테니까 이것도 풀어라. 그 다음 너는 글씨 읽는 연습을 좀 더 해야 되니까 사설 스크랩을 하루에 하나씩 총 7개를 해라. 그 다음에 아직 안 끝났다. 그 다음에 또 뭐였지? 비문각이라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게 될 교재가 있는데 이따시만한 책이 하나 있어요. 지문이 3장짜리가 4장짜리 지문이 있거든요. 그거 한 3개인가 4개씩 해와라. 가 국어 숙제였어요. 일주일에. 그리고 그 국어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을 추천해 주십니다. 친구는 닮는다고. 우리는 질 수 없으니까 그래 가볍게. 지금으로 따지면 수1 교재 하나, 수2 교재 하나, 미적분 교재 하나를 2주에 한 권씩만 풀자. 수학 문제를 일주일에 한 권 반씩. 영어 선생님도 그 선생님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질 수 없지. 영어 책은 가볍게 하루에 한 권씩만 하자. 근데 그 영어 선생님은 나랑 너무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 권씩 나랑 너무 안 맞아갖고 그 선생님이 나가시고 그 이제 영어 문법과 관련해서 국어 선생님이 봐주셨고 그 독해나 그런 거, 그 다음에 단어 테스트는 수학 선생님이 해주셨거든요. 영어 단어는 깔끔하게 일주일에 300개씩만 테스트하자 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책은 뭐 그냥 꾸준히 한 권씩만 풀어라 라고 해서 양으로 따지면 전체 양이 대략적으로 언어, 수학, 국어, 수학, 영어를 합쳐서 대략적으로 6권 반에서 7권에다가 단어 300개를 매주 매주. 그게 제가 고2 겨울방학에서 고3 넘어갈 때 했던 거거든요. 못할 것 같죠? 될까 싶죠? 전 그거 다 하고서 PC방 하루에 3시간씩 꼬박꼬박 가서 놀다 왔어요. 책 한 권 푸는데 몇 시간 걸릴 것 같아요? 나중에 적응되면? 7시간 안에 풀어요. 그 시간 외에는 자유시간. 놀 수 있어. 난 공짜해요. 뛰쳐가갖고 PC방에서 막 게임하고. 게임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일주일 공부하면 책이 요만큼이 쌓이거든요. 한 달이면 책이 한 4주니까 한 요 정도가 쌓이거든요. 그럼 이거 내리면 한 요 정도 돼요. 요 정도. 일주. 한 달. 12월, 1월, 2월. 그 다음에 3월부터는 이제 학기 시작했다고 조금 봐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의 한 절반 정도. 제가 그거 해보면서 느낀 건데요. 사람은 그 정도로 충분히 소화 가능해요. 너네들이 100문제, 80문제 허덕허덕, 에이.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그 인생의 전환기를 맞았다는 얘기는 이미 저와 절반, 여기 있는 6명은 이미 한 3번씩 들었던 아주 지겨운 레퍼토리라 또 해줘야 되나 싶지만, 또 해야지 뭐. 이제 대사도 외우겠어, 그지? 벌써 다 외웠어? 전
근데 그렇게 공부한 다음에 일탈을 시작해서요. 일탈을 시작했다기보다 약간 좀 슬럼프가 왔는데요. 그 슬럼프가 오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교우 관계도 문제가 생겼고, 그 봐주던 선생님들이 갑자기 다 어디로 떴고,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3월 모의고사가 전국 0.3%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부터 4월부터 공부를 한 번도 안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대학교를 갔거든요. 군대를 갔다 오면서 이제 마음이 바뀌었죠. 전역하기 직전에. 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학점을 메꿔서 약대를 들어가야겠다. 그럼 학점을 메꾸기 위해서 이과, 이공계열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 고등학교 공부를 다시 하는 거다. 고등학교 기반에 대해서 공부를 해놓으면 그거에 대한 응용 부분, 기초 부분이야 쉽게 되지 않을까 라는 의미를 생략하고 엄마 나 재수학원 보내주세요 라고 했더니 어머니께서는 또 앞뒤 다 자르고 닭똥 같은 눈물을 펑펑 흘리시면서 상위 0.3% 나왔던 사람이니까 그래 드디어 네가 정신을 차렸구나 할 거면 열심히 해보렴 하고서 제 이렇게 손을 꼭 잡으시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시더니 제가 말년휴가 딱 나왔더니 타봐 하고 어디 산골 어디로 가시더라고요. 남양주 어딘가. 그 대성 기숙학원이라는 데를 그때 끌려갔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고 입학 테스트를 본 다음에 네가 여기 들어올 곳이야. 왜요? 네가 재수학원 보내달라며. 여기를요? 내가요? 난 분명 밖에서 왔다 갔다 하는 재수 종합반을 원했지 절대로 여기 있는 기숙학원을 원했던 게 아닌데 어머니가 넣으셨어요. 전역하고 3일 뒤에. 군대에서 2년 동안, 전 2년이거든요. 2년 동안 묶여 있었는데, 나오자마자 3일 동안, I'm free! 하던 다음에 다시, freedom! 하고서 다시 끌려갔어요. To be continue. 근데 전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냥 뭐 하던 얘기, 뭐 짧게만 얘기하자면요. 그냥 가서 공부 열심히 했고요. 그래서 재수해서 학교 운 좋게 잘 갔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봄직한 학교 가서 잘 졸업하고 잘 지금 너희들 앞에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바는 뭐라고요? 청출어람이라고요. 적어도 너네는 나보단 잘 가야지. 저는 우리 학교는 족밥이니까요. 족밥 성균관대니까요. 너네는 그거보다 당연히 더 잘 가실 겁니다. 성균관 나부랭이잖아요. 성균관 나부랭이잖아. 그거 서성한 아니 뭐야 중경외 아니 뭐래 스카이도 안 되잖아. 카이스트 밑에 있잖아. 저 의대도 못 갔잖아요. 얼마나 못 간 거야, 그지? 너희는 충분히 더 잘 가르칠 거라 생각합니다. 그치? 잘 갈 거지, 그치? 자, 보자. 자, 여러분들, 멘탈 잡고요. 미안해요. 그 공부와 관련된 얘기는 제가 나중에 좀 이따가, 이게 재수와 관련된 얘기는 나중에 시간 나면 하도록 하고요. 자, 7번 같은 경우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이라고 했으니까 뭐 하시면 되나요? 17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시면 되죠. 따로 크게 지금 17번, 18번까지는 볼 게 없을 것 같아요. 19-1번은 어떤 식으로 식을 세워볼까요? 19-1번은 식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 같아요? 저 직선과 19-1번 식이 어떻게 돼요? 요 직선과 뭐 사이에? 1,-3 사이에 있는 거리가 얼마가 나오면 된다? 루트 10이 나오면 된다. 를 이용해서 식으로 세우실 수 있겠죠. 그러면 20-1번에 길이를 물어보네. 어디에서? 점에서 원까지 뭘 물어봤다고요? 접선의 길이를 물어봤다고요.
그럼 원의 중심좌표가 지금 몇 콤마 몇인데요? 마이너스 2,1인가요? 반지름의 길이 얼만데요? 2예요? P점의 좌표는 뭔데요? 마이너스 6,0이래요? L 길이 구하실 수 있겠죠. 자, 22번까지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23번,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한 문제들은 아까 유제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24번에 24-1번 식 쓰면 어떻게 된다고? 24-1번 여러분들 혹시 식 외워놨니? y는 m이 얼마지? 2x x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곱하기 4 더하기 1 에다가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2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이니까요. 이런 식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시면 y는 2x 마이너스 6을 마 5니까 답은 6인데 됐죠? 고기 있네, 고기. 고. 보이시죠? (25-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울기가 나와 있어요. 생략할게요. 26-1번에 공식 알려드렸죠. 어떻게 풀라고요? 26-1번의 식 어떻게 된다고요? 3 빼기 2 곱하기 x 빼기 2 더하기 마이너스 4 더하기 1 곱하기 y 더하기 1 이 10이라고요. 그죠? 공식 바로바로 써먹죠. 써먹을 때가 생각보다 좀 많아서요. 그래서 좀 잘 써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참에 물어보자. 괜찮아. 기울기가 m, y는 m. 지우라. x-a 뿔마 r 루트 m제곱 더하기 1 더하기 b 아직 수련이 좀 더 필요하구만. 그러면 어디요? 저기 합인 x1 y1 x1, y1 그 x하고 x 마이너스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이라는 식의 위에 있는 점 x1, y1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이 뭐냐고요? 뭘 한 번만이요. 정말 x1-a x-a 더하기 y-b 는 r제곱. 뭘 한 번만이요. 그런 게 어딨어.
우리 배운 식이, 공식이 저거 두 개밖에 없어요. 우리 오늘 새롭게 배운 식이 저거밖에 없어요. 생각보다 많이 배우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심거리랑 반지름이랑 비교하는 그거 끝이야. 자, 해서요. 26번도 해결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27번도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요. 27-2번 한번 해보실래요? 이 27-2번이요. 뭐 구하라는 거예요? X절편, Y절편 구하라는 거죠? 분사람. 맞죠? 일단 먼저 표준형으로 바꾸시면은 x-8의 제곱 더하기 y-6의 제곱이 나오고요. 64 더하기 36은 100이라서요. 92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92. 즉, 8만 남겠죠. 다음 두 번째 6,4를 대입해서 원 위에 한 점으로 식을 생각한다면 6 빼기 8 마이너스 2고요. 4 빼기 6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저는 계산을 어떻게 했냐면 그냥 식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서 x 더하기 y 그리고 마이너스 14만 남겼습니다. 8은 마이너스 4로, 마이너스 2로 나눴으니까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식은 x 플러스 y는 1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게 되고요. x절편 10, y절편 10, 넓이 50 라는 답 구하시게 될 것 같네요. 별로 재미가 없네요. 뭐가 다 했어요. 뭔가 재밌는 식이 나올 줄 알았더니 재미가 없었어요. 실망이야.
28-1번은 그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자, 기울기를 가정하고 푸는 게 좋을까요? 원위의 한 점을 가정하고 푸는 게 좋을까요? 28번 문제는. 어떻게 푸시는 게 낫죠?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기울기의 곱을 구하라고 했죠? 그럼 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기울기를 구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기울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x랑 x1, y1을 잡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기울기를 잡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근각계수와의 관계를 써먹을 수 있어요. 보여드리자면 28-1번에 y는 m 곱하기 x-1 더하기 2 라는 직선과 즉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m 더하기 2는 0이라는 식과 원의 중심 사이에 거리가 1이다 라는 걸 이용한다면 그죠? 식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3m 플러스 1이 1이다 라고 나오게 될 거고요. 이 식을 정리해서 9m제곱 마이너스 6m 더하기 1이 m제곱 더하기 1이라고 놨을 때 8m제곱 마이너스 6m이 0 되거든요. 네, 0. 근각계수와의 관계를 써먹을 수 있으니까. 그럼 기울기의 합은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4분의 3. 기울기의 합이 4분의 3, 곱은 0 형태로 쓸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2차식이 나오니까 근각계수와의 관계를 써먹을 수 있어서 그 모든 기울기의 곱, 모든 기울기의 합 이런 문제가 나올 땐 특히나 더더욱 더 기울기를 미지수로 잡는 식으로 나가는 게 낫습니다. 29번하고 30번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중심거리에서 반지름 빼기 반지름. 제 29번 유형은 공통 외접선이고 30번 유형은 공통 내접선이죠. 그래서 외접선 같은 경우는 반지름 빼기 반지름, 내접선 같은 경우는 반지름 더하기 반지름.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라고 해서 이번 그린 교재에서는 딱히 특별하게 개념 설명을 안 한 문제들이라던가 유형이랑 안 겹치는 문제들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가끔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 번씩 꼭 봐줄 필요가 있어서 봐드리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볼 필요가 없었네요. 그러면 스텝 2에서는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지금 딱 10분 남았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진짜 뭔지 보지도 않고 9번에서부터 딱 얘기해드릴게요. 9번에서부터 22번까지 중에서 골라서 선착순으로 그냥 얘기하는 번호 순서대로 제가 그냥 칠판에다 풀어드릴게요. 없어요? 그럼 말고. 20번. 네, 20번 갈게요. 하고 할게요. 자, 1.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 안에 두 점 과, 원 위에 한 점 p, 가 만드는 삼각형의 넓이가 1이 되는 점 p의 개수를 구하랍니다. 자, 일단은 제가 아이고
몰라. 더 이상 안 돼. 자. 반지름의 길이가 2짜리인 원에서 여기 있는 1,0과 0,1이라는 여기의 길이 루트 2죠. 직선의 방정식은 뭔데요? x 플러스 y는 2죠. 그죠? 여기랑 어떠한 점 P점의 좌표를 뭐라 잡으실래요? P점의 좌표를 내가 예를 들어 A, B라고 한다면 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니? 루트 2가 되는 애들을 찾으라고 한 거거든? 일단 그럼 물어보자. 중심거리는 얼마니? 원의 중심으로부터 저 선분까지의 거리는 얼마니? 항상 원 위에 있는 점을 물어볼 때 거리를 물어보면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로 갈 거냐면 중심거리를 이용해야죠. 얼마니? 여기에 00 집어넣으면 되잖아.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 2? 그죠? 그러면 자 봐봐. 자 이제부터 도형으로 갈 거야. 지금 밑변이 여기 있죠? 그 밑변과 어떻게 평행한 어떠한 그 선분이 그 직선과 직선 사이에 거리가 루트 2가 된다면 이 위에 있는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는 모두 다 1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 이 직선과 원의 교점을 찾으시면 되죠. 여기만 있을까요? 반대로도 가서 보셔야 되는데 반대로도 얼마만큼? 루트 2만큼 이동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반드시 반지름에서 중심거리만큼을 뺐을 때 내부에 있는 점이잖아요. 반지름 2에서부터 중심거리를 뺐을 때 보다 커지면 안 돼요. 넘어가니까. 그 값이 뭐보다? 루트 2보다는 반드시 얘가 더 커야 된다고요. 남아야 돼요. 그죠? 근데 지금 반지름이 2고요. 중심거리가 2분의 루트 2라고 했어요. 얘가 루트 2보다 큽니까? 계속 가볼게요. 2는 2분의 3 루트 2보다 큽니까? 더 4는 3 루트 2보다 큽니까? 아니요. 그럼 이쪽 반대 방향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어요. 그래서 답은 2개. 22번 말이 어려워요. 전 사실 이걸 풀어주고 싶었는데 잘 골라주셨어요. 태풍의 중심이 태풍의 중심이 직선 y는 2x 더하기 100을 따라 시속 40km의 속력으로 이동하고 있고 태풍의 중심에서부터 500km 이내의 지역은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간다고 한다. 태풍의 중심이 이동하는 직선에서 400km 떨어진 지역이 이 태풍의 영향권 안에 들어있게 되는 시간은 몇 시간인가? 자, 여기서 페이크 문제가 몇 개나 나오는데요. 일단 첫 번째, 직선의 방정식이 쓸 데가 없어요. 저 위에 있는 직선의 방정식은 쓸 데가 없습니다. 해석을 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동 경로가 이렇게 된다? 근데 그 이동 경로에서부터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진? 400km만큼 떨어진 그 어떤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을 누가 지나가는 거야? 태풍이 지나가는 거야. 어디?
반경 500km 내로. 근데 중요한 건 원이 이렇게 쓱 지나가잖아. 여기를 지나갈 거라고. 이걸 바꿔서 태풍이 이동한다가 아니라 마을이 지나간다로 바꿀 수도 있지 않아요? 기준을? 봐봐, 내가 여기서 이렇게 지나간다고 해도 되지만, 얘를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해도 될 거잖아. 그치? 이것도 다 가능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지 말고, 원에서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400km 떨어져 있는 경로를 지나갈 건데,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 구역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아니니? 즉, 현의 길이 구하는 문제예요. 반지름의 영향권이 얼마래요? 500이래요. 근데 얼마만큼 떨어져 있대요? 400만큼 떨어져 있대요. 그러면 이 길이는 얼마예요? 600이에요. 그럼 그 600km를 지나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시속 40km. 40km per hour. 네, 15시간. 생각보다, 예. 근데 이거를 진짜 정말 순진하게, 저 직선을 이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걸 함정에 빠지게 되는 순간. 그러니까 문제가 지저분한 문제인 거예요. 문제가 좋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거를 쓸 일이 없는 식을 굳이 갖다 놓을 필요가 없는데. 예. 자, 한 2분? 1분에서 2분 정도 남은 것 같아서 따로 뭐 더 나가지는 애매할 것 같고요. 숙제는 여기까지. 숙제는 34페이지. 지우리보다는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되나? 지우리 요새 핸드폰 잘 안 들고 다니잖아. 고쳤어? 그럼 나 알림장 좀 써줘. 지금. 찍어서 보내든 뭐든 상관없는데요. 자. 알구전 34페이지까지 그리고 그린 23페이지까지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푸는 문제가 이제 RPM이고요. 그거는 따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개념 정리. 노트 가져오세요. 다음 시간에 봅니다. 내일 알림장에 부탁드려요. 그 방에다가 8월 폭파 예정반 말고 새롭게 만든 반 있죠. 자, 토요일날 몇 시 등원입니까? 11시 40분 수업 시작입니다. 11시 40분 시간 맞춰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토요일이 지옥이에요. 촬영 중이구나. 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걷어내야겠다. 진짜 제가